직접 지시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정무수석 현기환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이항구를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새누리당에 추천했다라고 하지만 정무비서관 신동철은 정무수석 현기환으로부터 대통령이 이항구를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지정했다라는 취지의 말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을 하면서 그 경위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무수석 현기환이나 친박 세력의 중진 의원인 최교환 의원 등의 진술도 이에 일부 부합하는 데다가 판결문에 상세하게 기재한 바와 같은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이나 새누리당 내 권력 구도나 역학관계, 또 정무수석실에서 공천 관련 자료 등을 작성하게 된 경위나 시점,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전후에 정무수석실 자료가 전달된 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정무수석 현기환이 대통령인 피고인의 지시 승인을 받아서 새누리당의 이항구를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선임할 것을 요구했다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찬가지로 공천관리위원 등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도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 공소 사실에 기재된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모두 공모하였다라고 인정이 됩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거론된 여론조사 실시, 그리고 총선 관련 각종 자료의 작성, 또 공천관리위원회의 구성 관여 등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의 기획행위에 해당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론조사 실시에 관해서 증거를 종합을 해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선거 판세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라기보다는 총선이 실시되기 전에 미리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친박 인물이 누구인지,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등을 파악하여 그러한 친박 인물들을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시켜서 당선시킬 목적으로 그와 같은 전략을 수립하면서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여론조사 실시 행위는 총선에서 이른바 친박 인물들의 선거운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 얘기하는 선거운동 기획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총선 관련 각종 자료의 작성 부분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판결문에 상세하게 기재한 바와 같은 친박 리스트 등 각종 자료의 작성 동기 내지 목적, 구체적인 작성 및 수정 과정, 그 자료의 내용 등을 종합을 해보면 예컨대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친박 누구를 키맨으로 내세워야 하는지, 또는 친박에게 유리한 공천 룰은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마련하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것으로 친박 리스트 등 총선 관련 각종 자료의 작성에 관한 일련의 행위들은 모두 친박 후보자들의 공천과 당선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그들의 선거운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과 그 계획의 실행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이 또한 선거운동 기획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관여한 행위 역시 비슷한 이유로 선거운동 기획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한편으로는 대통령인 피고인도 새누리당의 당원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의 하나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관여한 일련의 행위들은 비박 후보의 배제와 친박 후보의 다수 당선이라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계획적, 능동적으로 실행한 것이어서 정당원으로서 할 수 있는 단순한 의견 개진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내 경선 운동에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관계를 종합을 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즉 정무수석실에서 공천관리위원회에 친박 리스트 등 총선 관련 자료 등을 전달한 행위나 친박 후보자에 대해서 지역구를 변경하거나 출마하도록 종용한 행위는
이박 후보를 배제하고 특정 친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운동적, 계획적으로 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경선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설령 일부 지역구에서 당내 경선 자체가 실시되지 않았거나 또는 문제되는 행위들이 당내 경선이 실시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당내 경선을 포함해서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실제로 염두에 두고 이에 대비해서 특정 친박 후보자가 승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서 당내 경선 운동에 해당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유로 결국 2018 고합 119호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은 모두 유죄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각 선거에 대한, 각 사건에 대한 유무죄의 판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형을 정한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 고합 20호 국정원 자금 수수 관련한 국고손실 범행 부분에 대한 양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국정을 총괄하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법과 절차에 따라서 국정을 수행하고 특히 국가의 예산을 그 용도와 목적에 맞추어서 엄정하게 집행하고 이를 감독하여야 할 지위입니다. 그러한 피고인이 단지 청와대 비서관으로부터 국정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권한을 남용해서 자금 지급을 요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국고를 손실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국정원장들로부터 약 3년의 기간에 걸쳐서 30억여 원에 이르는 특별사업비를 요구받았습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서 국가가 입은 손실 규모가 상당합니다. 또한 피고인은 국정원장들로부터 요구받은 특별사업비 중 일부를 사저관리비 또는 본인 의상을 위한 의상실 유지 비용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국고 손실의 범행으로 인해서 무엇보다 엄정해야 할 국가 예산 집행 근간이 흔들리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해당 국정원의 예산이 국정원 본연의 직무인 국가 안전 보장에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게 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도 위험이 초래될 우려마저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의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국정원장 3명 모두가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된 것은 국정원장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장기간의 대규모 국고 손실 범행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랜 기간 자신을 보좌한 비서관들에게 그 책임을 미루고 있고 수사기관의 조사뿐만이 아니라 재판을 위한 이 법정에의 출석까지도 전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국정원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할 의도나 어떤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국정원 자금을 교부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전 정부에서부터 청와대에서 국정원 자금을 전달받은 바 있다는 잘못된 관행에 기대어 공권 범행을 저지른 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범행 당시에 피고인이 그 위법성을 크게 인식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국정원장들로부터 교부받은 특별사업비 중 일부를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2018 고합 119호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양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오로지 국민 전체를 위하여 행사한